기동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 좋은 인상을 남기는 법 또는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은 뭐가 다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 실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결혼을 앞둔 남녀의 그 남자의 예를 들어서 호감 있게 또는 뭐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항상 좋은 상황에서의 말은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자기가 의리돼서 상대를 설득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뭐 남녀간이 됐든 선후배, 동료, 친구들 간에 부탁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마저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야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또 얻을 수도 있을 거고요. 말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표정, 몸짓, 이런 것도 같이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그 뭐 표정이라든가 어떤 그 진심 있잖아요. 또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몸짓, 표정까지도 정말 진심을 실어서 이야기하라, 이런 거고요. 자, 오늘 좋은 인상 호감을 갖는 말 뭐가 다를까? 재치와 유머 감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재치와 유머 감각.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재치가 있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좋은 인상을 안 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또 유머가요, 잘못 쓰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 아세요?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 파악 잘한 뒤에 그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소개팅 나갔다가 유머나 재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그냥 썼다가는요, 어떻게 보면 실없는 사람 돼요. 가벼운 사람. 유머로 남을 웃게 만들 줄 알면은 재벌이래요. 그런데 자신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면 부자랍니다. 아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남을 웃을 수 있게 하면 재벌이 될 수 있다는데, 그거 한번 훈련 안 해보시겠어요? 네, 여유로운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하셔야 되는데요. 유머와 위트와 재치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지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입학을 했는데 기말고사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답을 못 썼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빈 시험지 있겠죠?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썼대요. 자, 요거는 뭐예요? 재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은 더 위트가 있으십니다. 시험지 점수에다가 하나님 100점, 학생 빵점 이렇게 적었다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렇게 위트랑 뭐 유머랑 이런 게 좀 다 다릅니다. 재치가. 또 제가 만나고 싶은 분 중에 재치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만나고 싶어요. 바로 그렇게 좋은 인상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실화인데요. 대통령 임기를 끝낸 분이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셨대요. 몇 분이. 근데 그 대통령께서 식전에 물어보시더래요. 뭐 박사라고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전직 대통령 중에서 누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아니, 그러면 바로 전직 그 대통령 초대해 주신 그분을 얘기를 하자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이제 물론 몇 분 계시니까,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을 얘기하면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 무슨 대통령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아마 당신을 기대했었나 보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 땡땡땡 박사님은 그분을 갖다가 훌륭한 대통령이다, 뭐 인상에 남는 대통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후계가 될 수 있게 이런 대통령으로 남겨줄 수 있었던 그분이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항상 나를 갖다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하시면서 그 위트와 재치와 유머로 넘어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좋은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 싱글 남녀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짝을 찾기 위한 그런 모임이겠죠. 지난 영상에선 제가 남자분들의 예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여성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서로 자기를 소개해요. 그럴 때 여성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어떤 측에 속하는가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말한 사람이 가장 호감 있는, 인상에 남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자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단점 없는 남편감을 찾으려고 아직도 결혼을 못했답니다. 제 단점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여자분은요. 저는요. 젊고 연하에 능력 있고요. 마음도 넓고 쿨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다정하고 매력적으로 잘생긴 남자, 제 얘기를 다 들어주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으면 남자분들 어떻겠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겠죠. 당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 한 템포를 딱 쉬더니요. 제가 지금까지 혼자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저를 좋아할 이유가 절대로 없더라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에 그런 남자 없었다는 겁니다. 없을 겁니다. 하더래요. 그러니 또 잠시 반응을 살피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왔거든요. 지금은 저를 좋다는 남자분이 계시다면 저 무조건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긴장해서 저 여자는 너무 눈높이가 높아 이러던 남자들이 막 얼굴에 미소를 띠고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분은 이렇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소개를 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실은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플랫폼이랑 뭐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올인을 했거든요. 세월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뭐 그런 제품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한테 뭐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뭐 해달라 아무 부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롭게 혼자 할 게 아니라 같이 좀 나누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는 제품에 비해서 저는 더 쉽게 빨리 AS가 필요한 사람으로 돼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 발로 이것까지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은 인생을 같이 만들어 가주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말 걸어주세요. 그러자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소개가 끝난 다음에 그분하고 더 말을 이렇게 섞고 싶어 한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유형에 속하세요? 어떤 사람이 호감 있는 좋은 인상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평범한 것을 호감 가게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더라. 자, 내가 하는 말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상대의 입장에서 호감 가는 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억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이동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